2025년 12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는 모든 일이 순조로운 듯 보였습니다. 그달 초 러시아는 오랜 기다림 끝에 중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2년 가까운 전투 끝에 포크로브스크가 함락됐습니다. 그 발표는 블라디미르 푸틴과 도널드 트럼프 특사들이 모스크바에서 회담 직전에 나왔습니다. 모든 게 아주 편리하게 맞았습니다. 크렘린이 외교 특사의 영향력을 주장하는 사이 포크로프스크는 여전히 위험한 곳입니다. 참호에 들어간 우크라이나 방어군은 샘티 도시 지형을 활용해 현재 러시아 돌격 부대에 대해 전례 없는 15대 1의 보병 사상자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포크롭스크 전선이 붕괴되고 블라디미르 푸틴의 주장은 여전히 뻔뻔한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러시아에 함락된 도치고는 괜찮네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상자 비율은 제이슨 J 스마트와처 파라르의 대화가 담긴 키우 포스트 유튜브 영상에서 공개됐습니다. 그 영상 설명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군인을 명당, 러시아 군인 15명 손실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영상에서 파라르는 러시아가 거의 매일 포크로우스크를 점령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상황을 설명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러시아군이 해당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군보다 10대 1에서 15대 1 정도로 수적으로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포크로우스크는 여전히 러시아군의 통제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파라르는 2025년 여름 푸틴이 포크로우스크 공세를 강화한 뒤 우크라이나가 직면한 도전의 규모를 적절히 지적했습니다. 이 도시의 점령은 푸틴의 여름 공세에서 주요 목표 중 하나였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이 점령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아직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러시아는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11월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러시아가 포크로우스크 점령을 위해 약 17만 명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매체는 유럽 여러 국가 군대보다 많다고 지적합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포크로우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병력을 배치했는지에 대한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파라르의 평가에 따르면 포크로우스크엔 약 1만 1333, 17,000명의 우크라이나 병력이 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가 그 도시를 점령하는데 완전히 실패했다는 점이 더욱 부각됩니다. 네, 포크로우스크가 요새지만 러시아가 그렇게 수적으로 우세했다면 이미 함락했어야 합니다. 이제 러시아는 포크로우스크의 병사 외에도 다른 것들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파라르는 러시아가 남은 도시를 대규모 공습과 포격으로 공격 중이라고 언급합니다. 17만 명 병력도 러시아에 충분치 않았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 공습들이 우크라이나 방어군을 완전히 소탕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파라르는 러시아의 공습과 포격이 성과를 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러시아의 일일 손실은 약 1,200명이며 이 중 30, 40명은 포크로우스크 작전 지역에서 발생합니다. 즉 러시아는 포크로우스크 방향에서 성공과는 아직 멀었습니다. 러시아는 큰 인명피해를 입으면서도 거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는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12월 22일 뉴 보이스 오브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공수군 7군단 예브헨 라사추크 사령관의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공유한 것과 다른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라사추크는 러시아가 포크로우스크에 투입한 병력이 17만 명이 아니라 15만 명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러시아군은 2025년 9월 1일부터 12월 사이에 포크로우스크 방향에서 6,500명의 병력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라사추크는 이 수치는 확인된 숫자일 뿐 실제 사상자는 더 많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라사추크가 포크로우스크에 대해 또 한 가지 언급한 것은 우크라이나가 포크로우스크에서 러시아군을 위한 죽음의 함정으로 만드는 데 성공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라사추크는 적이 도시 전투에 갇혀 있다고 말하며 덧붙였습니다. 철도 노선이 도시를 북쪽과 남쪽 구역으로 효과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적은 소규모 부대로 북쪽 지역에 침투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시도를 꾸준히 탐지하고 저지하고 있습니다. 사상자 규모에 대해 더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11월 발표한 사상자 수치입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젤렌스키가 드론으로 러시아 병사 약 2만 5천 명 사망을 확인했다고 주장한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이 손실 대부분이 포크로우스크 방향에서 발생했으며 10월 한 달 동안 러시아는 최소 1만 2,501명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는 9월 12월 초 라사추크 추정치보다 훨씬 높습니다. 누가 맞든 실제 수치가 어디에 있든 중요한 점은 같습니다. 포크로브스크는 러시아의 잔혹한 전장이 되어 많은 사상자를 내며 러시아를 더욱 절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절박함은 1월 11일 포브스 기고가 비크람 미탈의 기사에서 드러납니다. 미탈에 따르면
러시아는 파크로브스크 공격에서 실패했던 전차를 일부 변형해 다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두 전차를 드론과 함께 운용하는 새 전술을 사용합니다. 한 대의 전차는 후방에서 사격을 하고 다른 한 대는 전방으로 돌진합니다. 이는 전장에서 진전을 위한 시도입니다. 드론은 사격 유도, 움직임 조율, 러시아 전차를 노릴 우크라이나 드론 감시 역할을 합니다. 그 전차들은 우크라이나 드론 조종사들을 혼란시키려 계속 역할을 바꿉니다. 이 전술은 푸틴의 군대가 포크롭스크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특별히 개발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탈 보도에 따르면 대규모 이동은 정찰 드론에 의해 빠르게 탐지돼 이후 도시 지역에서 표적이 됩니다. 병목 현상 때문에 전차 한 대만 파괴돼도 이동과 공격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면 전차들은 쉽게 표적이 됩니다. 이는 2025년 초 파크로브스크 근처 전차 공격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러한 손실로 인해 러시아는 포크로브스크에서 침투 전략을 채택했지만 그 전략은 분명히 효과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전차 전략이 이미 러시아의 장갑차를 파괴하는데 충분한 능력을 입증한 우크라이나 드론에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불분명합니다. 분산된 전차 쌍도 우크라이나 드론의 무적일 수는 없습니다. 드론들은 전차 사거리 밖에서 작전하며 음향과 시각신호로 러시아 전차 위치를 명확히 드러냅니다. 러시아 드론과 전차의 통신이 우크라이나 전자전에 의해 차단되면 러시아에 남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이미 파괴한 장갑차뿐입니다. 러시아가 파크롭스크에서 새 전차 전술을 시험 중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더 많은 전차의 파괴와 함께 더 많은 사상자만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크라이나 재무부가 1월 13일 기준으로 러시아가 이뤘다고 주장하는 일만 1550대에 더해질 것입니다. 스마트와 파라르의 대화로 돌아가 볼까요? 후자는 겨울이 우크라이나에 더 유리하며 러시아보다 더 그렇고 이는 더 많은 죽음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파라르는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타격으로 러시아 전쟁 기계를 약화시키고 있으며 포프로브스크 전선에서 러시아군이 공격을 강요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장비와 자원으로 병사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지난 8월 키예프 인디펜던트는 2025년 장거리 타격으로 러시아가 약 7,410억 달러, 즉 국내 총생산의 41.1% 손실을 입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기사 발표 후 공격이 더 많았고 2025년 말까지 우크라이나가 1,000억 달러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공격의 대가를 러시아 병사들이 전장에서 피로 치르고 있나요? 파라르는 겨울 저녁 분석을 이어가며 러시아군이 눈과 진흙을 뚫고 이동해야 하고 우크라이나 열화상 카메라의 큰 표적으로 보일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이 사실이 포크로프스크 지역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보다 15배 더 많은 손실을 본주된 이유일 것입니다. 파라르가 설명하듯 우크라이나 방어군이 해야 할 일은 그저 앉아서 러시아의 공격을 기다리는 것뿐이만 하는 뿐입니다. 러시아가 공격을 시작하면 우크라이나는 이를 쉽게 식별해 드론, 포병 등으로 즉각 대응해 러시아 공격을 곧바로 격파합니다. 1월 13일 RBC 우크라이나 보고서에 따르면 포크롭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공격을 꾸준히 방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57차례 공격을 격퇴했고 이 중 26차례는 포크롭스크 방향에서 막았습니다. 러시아는 100명의 병력과 66명의 회수, 불가 인원을 포함해 드론 45대 차량 12대 특수장비 10대를 잃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의 일회성 성공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파라르가 맞다면 오늘은 평소보다 더 조용할 수도 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 진흙과 눈 때문에 공격이 느려져 러시아에게 상황이 더 어려워집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자국 병사들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러시아 병사들을 더 쉽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은 러시아가 12월에 포크로프스크 함락을 주장한 것과 다릅니다. 그러한 주장은 당시 여러 주요 언론 매체에서 받아들여져 보도되었습니다. 인디펜던트는 심지어 성급하게 11월 7일에 포크롭스크가 몇 주 안에 함락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던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전개 부대를 투입해 이를 지연시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포크롭스크 공세가 무너짐에 따라 현재 현지 상황은 매우 달라졌습니다. 저는 앞으로 2-3주 안에 포크롭스크가 함락될 것 같지 않다고 파라르는 1월 12일 스마트와의 대화에서 말했습니다. 2달도 걸릴 수 있다고 덧붙이며 본인도 놀라운 주장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푸틴이 포크로프스크 지역에 투입한 병력의 규모를 고려하면 러시아의 전투 능력이 얼마나 약화되었는지를 보여주며 이는 정말 한심하다고 파라르는 말합니다. 파라르만이 전투력 약화를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지난 9월 영국 국방채널은 영국 국방장관 존 힐리의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그는 러시아 전투력이 회복되려면 44년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도네츠크 지역 점령을 위해 200만 명 추가 사상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힐리는 또한 러시아, 더 나아가 푸틴의 약점에 대해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강인함을 과시하길 좋아하지만 지금 그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약해졌습니다. 푸틴이 불법 침공을 시작한 이후로 그는 자신의 전략적 목표 중 어느 것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1만 대 이상의 전차 장갑차를 잃고 흑해 함대도 굴욕을 겪었습니다. 그는 드론을 위해 이란 같은 국가에 의존해야 하고 전방 병력을 위해 북한의 기술과 부품을 위해 중국에 의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아마 그게 핵심일지도 모릅니다. 러시아는 큰 손실에도 불구하고 현재 포크로프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 한 명당 15명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푸틴은 전략적 목표를 하나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푸틴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도네츠크 지역만 해도 우크라이나가 그 지역을 양도하는 것을 평화협상의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러시아가 완전히 점령하는 데에는 수년이 걸릴 것입니다. 포크로프스크 상황은 일정만 더 늘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여름에 함락될 예정이었지만 아직 버티고 있습니다. 반년 후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를 내주지 않으면 러시아가 무력 점령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는 수십만, 어쩌면 수백만 명의 자국민이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편리하게 생략합니다. 왜 이런 일이 포크로브스크에서 벌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스마트는 파라르에게 같은 질문을 하며 이 도시는 인구 면에서 거대 도시와 다르다고 덧붙입니다. 푸틴이 침공을 시작하기 전에는 약 6만 명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는 왜 러시아가 그곳을 점령하는데 이렇게까지 고전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파라르는 대답을 준비하며 옛 소련이 합동 무기 지상 기동전을 완벽히 익혔다고 말합니다. 장갑 부대가 선봉으로 진입하고 뒤이어 기계화 소총 부대가 보병 전투 차량을 타고 따랐습니다. 이 부대들은 도시를 포위해 공격 후 다음 도시로 이동했습니다. 푸틴은 자신이 시작한 전쟁의 첫 몇 년 동안 특히 우크라이나에서 바로 이 전술을 사용해왔습니다. 푸틴과 그의 군대에 재앙이 된 것은 소련식 전술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러시아가 이 방식에 의존할수록 더 빨리 파멸하게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아이러니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한 달에 3번 이런 일을 겪습니다. 바라르는 러시아군이 전차 5대와 보병 전투 차량 20대로 포크로우스크 북쪽이나 남쪽 끝을 우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러시아군이 병력을 많이 모을수록 우크라이나군이 더 빨리 탐지해 제거합니다. 이 발언은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러시아가 장갑 전략을 바꾸려 한다는 내용과 연결됩니다. 푸틴이 마침내 소련 시절의 전술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라르는 러시아가 적응하기 위해 매우 소규모 부대를 만들었다고 덧붙입니다. 이 부대들은 보통 5명에서 10명 정도의 병사로 구성되어 도보로 이동하며 포크로브스크의 폐허에 몰래 침투하려고 시도합니다. 이 접근 방식은 어느 정도 성공했습니다. 지난 10월 라디오 프리 유럽 라디오 리버티는 러시아가 포크로브스크의 병사를 몰래 침투시켜 우크라이나 방어군이 두더지 잡기처럼 대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는 침투자를 이용해 전선의 틈을 만들고 그 뒤에 더 큰 병력과 장갑차를 투입하는 전략을 쓴 것으로 보였습니다. 침투자들이 포크로브스크에 자리 잡으면 이 전략의 문제점을 이미 아실 수도 있습니다. 소규모 부대를 포크로브스크로 보내는 것은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비밀리에 통과하기엔 좋지만 도착하면 우크라이나가 잘하는 지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라르에 따르면 개미들이 소풍 장소에 도착한 것과 비슷하며 폐허가 된 도시는 방어에 유리해 아직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이 교차 사격지대를 만든 복잡한 도시 전투에 스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좀 더 간단히 말하면 러시아는 보병들을 장갑차 없이 우크라이나가 준비한 함정으로 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은 러시아가 오랫동안 포크로우스크에 퍼부었던 파괴력이 이제는 우크라이나 방어군의 자산이 되면서 또 한 번의 아이러니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베로브스크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고기 분쇄기가 되었고 크렘린의 유일한 전략은 그 고기 분쇄기에 병사들을 집어넣고 그들이 죽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뿐인 것 같습니다. 그런 방식은 15대 1의 사상자 비율을 가져오게 됩니다. 영상 초반에 언급한 수치를 다시 보면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포크로브스크에 투입된 병력은 15만 17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점령군 15명당 병사 1명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최대치 추정이 맞다면 우크라이나 방어군은 러시아 병사 17만 명에 맞서 1만 1,333명 뿐입니다. 이제 키예프 포스트가 보도한 15대 1의 사상자 비율도 함께 고려해봅시다. 비율이 유지되면 러시아가 포크로프스크를 탈환하려면 1만 1천 명이 우크라이나군을 제거하기 위해
17만 명의 병력이 모두 소모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파라르의 수치가 정확하다는 가정하에 말하는 것이지만 만약 그 수치가 맞다면 러시아는 이미 상당한 병력을 소모했다는 의미입니다. 영국의 현역 병력 18만 4,860명을 한 도시 점령에 모두 소모한 셈입니다. 이 모든 문제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1월 8일 더 뉴 보이스 오브 우크라이나와 UNN이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 올렉산드르 시에르스키의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시에르스키는 포크로우스크 전선이 여전히 어렵고 우크라이나 방어군이 매일 약 50회의 전투를 하고 있다고 언론이 전했습니다. 시에르스키는 러시아의 시도에도 포크로우스크 북부는 우크라이나 영토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적의 징역 저지와 병력 장비 파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포크로우스크 북부는 우리 통제에 있습니다. 우리는 미르나라드에서 적을 저지하며 적극적으로 방어 중이라고 시에르스키는 밝혔습니다. 그것만 봐도 러시아 상황이 얼마나 나쁜지 알 수 있습니다. 바크로우스크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푸틴 군대는 우크라이나가 장악한 도시 일부 징역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우크라이나군 1명당 러시아군 사상자가 15명씩 늘고 있다고 키예프 포스트는 주장합니다. 이 이야기의 작은 결말을 여러분께 남기고 마치겠습니다. 2024년 3월 에스프레소 TV는 우크라이나 다빈치 울부즈 오너 컴퍼니 지휘관 올렉산드르 야브찬카와 인터뷰했습니다. 야브찬카는 러시아가 더 많은 자원을 보유해 푸틴이 우크라이나 병사 1명당 러시아 병사 4명을 투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주장을 하면서 야브찬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이기기 위해 사상자 비율 측면에서 달성해야 한다고 믿는 흥미로운 점도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최소 8대 1로 손실을 입히지 못하면 이 전쟁에서 질 가능성이 높다고 그는 말하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말했듯이 1대 8 또는 이상적으로 1대 15가 좋죠. 왜 그걸 꿈꾸지 않겠어요? 가끔은 꿈이 정말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야브찬카가 옳고 우크라이나가 부크로브스크에서 전사자 비율을 유지하면 누가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러시아는 분명히 그 가능성을 만들 만큼 충분히 많은 병력을 잃고 있고 도네츠크 지역을 차지하려면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무시무시한 요새 방어선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15대 1 전사자 비율은 더 심각한 상황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도 장비도 병력도 점점 고갈되고 있는 러시아군에게 인력은 러시아 내에서 점점 더 부족해지고 있는 자원입니다. 나라가 더 이상 전사자를 충원할 병력을 모집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푸틴의 전쟁은 러시아의 인구와 군사 위기를 가져왔고 보크롭스크 같은 상황이 이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하고 포크롭스크 소식이 더 궁금하다면 더 밀리터리 쇼 구독도 잊지 마세요. 푸틴의 무능력으로 러시아 군대가 파괴될 위기도 있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